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은 1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은 병든 페더스톤의 집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장에는 유산을 둘러싼 기대, 돈을 둘러싼 불안, 그리고 프레드와 메리의 관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프레드 빈씨는 페더스톤의 집으로 향합니다. 프레드는 불스트로드가 쓴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프레드가 페더스톤의 유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레드는 이 편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더스톤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도 프레드를 곧장 믿어주지 않습니다. 페더스톤은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자네는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나? 프레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페더스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 돈으로 빚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의 삶도 조금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프레드가 완전히 악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기대가 많고 책임감이 부족하지만 동시에 아주 뻔뻔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프레드는 페더스톤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페더스톤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페더스톤은 프레드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페더스톤은 메리를 부릅니다. 메리가 쓰는 이 집에서 페더스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메리는 프레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페더스톤은 메리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페더스톤은 프레드에게 돈을 줍니다. 프레드가 받은 돈은 20파운드짜리 지폐 5장, 모두 합쳐 100파운드입니다.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레드가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더 큰 도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빚과 앞날을 단번에 해결해 줄 만한 무언가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복잡합니다. 프레드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페더스톤은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감사와 실망, 기대와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지 엘리엇은 프레드를 단순히 나쁜 청년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확실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직자가 되겠다는 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메리도 프레드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합니다. 프레드는 약점이 많지만 사랑받을 만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조지 엘리엇의 인물 묘사가 섬세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무책임하지만 악하지는 않습니다. 메리는 차갑게 말하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합니다. 페더스톤은 돈을 쥐고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만 그 역시 노쇠하고 불안한 사람입니다. 이제 장면은 프레드와 메리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프레드는 메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메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메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프레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이 사랑받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자신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리는 아주 단호합니다.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프레드가 지금처럼 막연히 기대어 살아간다면 결혼이나 사랑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리는 프레드를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레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프레드가 남의 유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페더스톤의 돈이나 약속에 기대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메리는 프레드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레드는 메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메리는 사랑을 감정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결혼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메리에게 사랑은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메리는 프레드보다 훨씬 성숙합니다. 프레드는 마음이 앞섭니다. 메리는 삶의 태도를 봅니다. 프레드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메리는 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프레드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레드의 문제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아직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고, 페더스톤에게 기대고, 메리의 사랑에도 기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런 프레드를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메리의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프레드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힘에 가깝습니다. 조지 엘리엇은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프레드는 가능성이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리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고 화려한 조건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력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메리가스라는 인물을 빛나게 합니다. 14장은 겉으로는 유산과 돈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는가? 돈인가? 유산인가? 타인의 호의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택과 책임인가? 프레드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프레드는 조금 안쓰럽고 조금 답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메리가 그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을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불편한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페더스톤의 유산을 기대합니다. 메리의 사랑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프레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니? 이 질문은 프레드에게만 향하는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인정, 사랑, 도움, 기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미드마치 14장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